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유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 폴더에서 선택한 디렉토리의 경로 정보를 구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특정 폴더를 지정하기 위한 경로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경로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경로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리고 블록이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이 있어서 검색 경로를 지정하신 다음에 블록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디렉토리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트리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경로의 폴더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5개의 폴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렉토리라고 하는 트리 입력 컨트롤에서 내가 특정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폴더에 해당하는 선택된 경로 정보가 다음과 같이 경로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블록이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디렉토리라고 하는 그 트리 입력 컨트롤이 있는데, 이 트리 입력 컨트롤의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트리 아이템 편집에 아이템 삭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 트리 입력 컨트롤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삭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검색 경로를 통해서 폴더 열거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검색 경로의 폴더 정보를, 폴더 이름을 1차원 배열로 얻으신 다음에 포르프를 이용해서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트리 아이템 편집에 끝에 아이템 추가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트리 입력 컨트롤에 내가 확인한 폴더의 이름이 순차적으로 추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위에서 지정한 경로에 존재하는 폴더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트리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특정 값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태그라고 하는 정보를 읽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아이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이템 정보를 경로 만들기 함수의 상대의 경로로 인가를 해주시고, 베이스 경로는 검색 경로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은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특정 폴더에서 선택한 디렉토리 경로 정보 구하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런데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경로에 제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01,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는 02라고 하겠고요. 서브 02라고 하겠고요. 다음에는 서브 03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04,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하기 위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 텐데요.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우선 경로 입력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열엔 경로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경로 컨트롤이 있습니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경로가 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겠고, 여기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탐색 옵션에서 저는 폴더의 기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폴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고요. 라벨은 검색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리형 컨트롤을 빈 버튼을 하나 만들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라벨 보이지 않고
자, 라벨은 제가 불러오기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불리언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오프 텍스트에 자, 불러오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 특성은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 렛치를 유지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선택한 경로에 자, 폴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리스트 테이블 엔트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를 가져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경로 정보만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라벨을 자, 디렉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검색 경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 자, 여기에서는 선택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4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요. 왼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컨트롤과 자, 입력 인디케이터는 자, 왼쪽으로 다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실행 버튼이 깨졌는데요. 이벤트 구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를 선택하시겠고요. 여기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시겠습니다.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자, X 모양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 버린 값은 참으로 해서 이 VI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겠다 로 설정하겠고, 그 다음에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타임아웃일 때는 자, 거짓으로 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해 줄 텐데요. 자, 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요. 자, 불러오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 값으로 그냥 표시하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에 불러오기 컨트롤을 가져다 놓도록 하겠고요. 자, 가로 방향으로 살짝 사이즈를 더 키우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디렉토리라고 하는 트리 입력 컨트롤에 기존에 있는 값을 제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인보크 노드에서 자, 트리 아이템 편집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이템 삭제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 주석으로 자, 이거는 인보크 노드가 되겠고요. 자, 트리 아이템 편집 중에서 아이템 삭제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전에 표시되어 있는 값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검색 경로를 통해서 선택한 경로의 폴더 정보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급 파일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서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을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 자, 경로 정보를 검색 경로를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그 검색 경로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폴더 이름에 대한 1차원별 데이터를 각각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관심 있는 거는 폴더 정보이기 때문에 폴더 정보만 얻을 겁니다. 그리고 자, 뒤에서는 이제 포루프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낼 텐데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폴더 이름 정보를 다음과 같이 포루프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자, 폴더 이름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온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자, 포루프는 이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자, 트리 아이템 편집에 끝에 아이템 추가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클릭을 하시겠고요. 트리 아이템 편집에서 끝에 아이템 추가를 선택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에라 클러스터를 먼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자, left cell string의
관련된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주석으로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뒷부분을 끝에 아이템 추가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 검색 경로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해 줄 텐데요. 자, 검색 경로에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현재 VI의 경로 정보를 인가하기 위해서 파일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현재 VI의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전 정보를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인보크 노드 아이템 삭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코드가 수행이 된 다음에 동작하도록 실행 순서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동작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검색 경로는 현재 VI의 절대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관련된 폴더에 이렇게 지금 폴더가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I가 정지가 되죠. 그런데 VI가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 디렉토리라고 하는 트리 입력 컨트롤의 값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선택하시겠고요. 자, 그때는 이 아래쪽 코드를 수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에 디렉토리 입력 컨트롤을 배치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태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정보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서브 01을 클릭하시면 서브 01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자, 02, 03, 04, 05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실제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경로 만들기 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베이스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검색 경로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상대 경로는 이 태그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그래서 이 경로 만들기 함수의 출력값을 선택 경로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하시면 검색 경로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폴더를 얻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 경로 정보, 즉 내가 선택한 폴더의 절대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 4, 5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 폴더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